그냥 치과에 한번 놀러 온다, 바람 쐬러 온다 생각하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 한번 덜어드리는 거니까. 치매 환자가 넘쳐나더라도 봐드릴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뉴스를 봤는데 네.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치과에서 치과 치료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나 봐요. 팽팽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가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팽팽이가 있을 만큼 힘든 치료 케이스인지. 가능하죠. 힘들죠. 그리고 가능하다. 임플란트 가능하다. 그럼 저희 치과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요양병원 봉사 가잖아요. 네. 저희는 치매 환자 치료를 하던데 틀니랑 임플란트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요양병원 가면 치료 계획이 완전 바뀌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 계획과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치료 계획은 완전 다르죠. 치매 환자 치료할 때 중요한 게 치매 환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그런 상황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죠. 거동이 힘들고 다루기가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최소한의 진료를 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매니지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요양병원 가서 거기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계획이 바뀌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할 것인지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봐야죠. 치과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해요, 치료 계획이. 정리하면은 틀니와 임플란트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정할 수 있어요. 틀니가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써요. 실제로 틀니를 쓰고 앉아 있는 분이 별로 없어. 대부분 틀니 없이 앉아 있거나, 어떤 할머니는 틀니를 뺑뺑뺑뺑 돌리다가 잃어버리고, 대부분 씻는 걸 잘 못해가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틀니가 윤활작용이 별로 안 되니까 되게 뻑뻑해요. 잘 안 쓸래 그래. 1번이고, 치매 약이나 이런 게 또 입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잘 안 쓰려고 해요. 예. 그래서 틀니는 또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당장 시작은 좋은데 관리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맞추고 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가 낫다. 예. 저희 병원에도 혹시 하신 분이 있는지. 많죠. 치매 환자는 사연이 많죠. 사연이 많고, 그 사연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못 그만두게 만드는 거지.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도 되게 좋고 잘 됐는데, 이분은 치매에는 오셨는데 목소리만 크게 하고 말만 여러 번 하면 잘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때도 보면 파노라마 사진도 잘 찍으셨고, 그 다음에 치료 설명하는 것도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듣고 바로 결정을 하셨는데, 저는 보면 되게 이쁘게 잘 됐어요. 그럼 저희도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너무 힘들다고 저희 치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지. 있죠. 뺑뺑이 돌다 오신 분 많죠. 예.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후배들, 뭐 동기들, 선배들이 이제 각종 병원의 교수들로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치매 환자를 보려 그러면 이제 협진을 하거든요. 장애인 치과병원이 협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엄청 대기가 밀려 있고 비용도 엄청 비싸요. 그럼 이제 가끔 부탁을 하죠. 좀 봐줄 수 있겠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분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하죠. 우리는 뭐 치매 환자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이 따로 있어요. 거의 꽤 많은 내원들을 보호자가 같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가족하고만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고, 그 다음에 특정 방법으로만 소통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수적인데, 그러면 보호자 없이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같이 올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고, 가끔 치매약 세게 드시는 분 중에 이제 아예 몸 막 심하게 움직인다든지 아예 앉는 걸 거부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뭐 의식과 진정법 이용해가지고 살짝 채워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90세 이상 엄청 고령이신 분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병원 환자 중에 90세 있죠. 제일 많이 하신 분이 101세 환자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99세였고. 근데 그분을 하게 된 계기가, 그분은 파노라마 사진 보면 흔들려가 사진도 못 찍었어요. 파킨슨 환자 전형적인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시니까.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 이제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은 틀니 맞추셔가지고 쓰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따님분들이 엄청 강하게 엄마 좀 제대로 씹는 거 좀 보고 싶다 였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모든 치료 과정을 따님이 들어와서 엄마 손을 잡고 대화를 따님이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딴 말만 들어요, 딴 말만. 제 말 절대 안 듣고. 그래서 수술할 때도, 보철 뜰 때도 따님이 앉으셔가지고 손 잡고 제가 얘기하면 따님이 얘기해주고, 이 과정으로 치료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사진을 못 찍으니까 제가 매번 확인해가면서 이제 수술을 해서 잘 됐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쁜 치아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이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막 옆에 있는 얘도 울고 막 그렇게, 그런 환자들도 있죠. 예. 그래서 90세 이상도 가능은 해요. 컨디션이 중요한 거지. 예. 그러면
보호자가 옆에서 따라가면 수술할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돼요? 우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술시키고 CCTV가 아니라 환자가 옆에 와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수술방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수술방 뒤에서는 필요하면 가끔씩 보라고도 하고, 저희는 뭐 왔다 갔다 막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보호자가 좀 마음에 안심을 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민폐에 끼치지 않을까가 더 커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뺑뺑이 돌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 또 못 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도 있거든요. 그럼 치매 환자가 치료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치매 환자는 치료 계획을 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호자 일정. 그러니까 보호자 일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오실 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가 많고, 그래서 오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맞출 때 마치 외국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처럼 가까이 있어도 못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아드님이나 딸이나 뭐 손자 이런 분들이 모시고 와야 되고, 그분들 일정 맞추는 게 제일 더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하되 보호자 일정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의지보다는 보호자분들의 의지가 더 큰. 원장님이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환자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원래는 되게 괜찮았는데, 원래는 이제 치매 증상도 심하지 않았고 여기 한 개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잘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개 하고 나서 딴 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 아래를 다 합시다라고 시작을 딱 들어갔는데, 수술할 때까지는 되게 잘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몇 달을 갑자기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증상이 엄청 심해져서 못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못 데리고 온 거죠, 아버님을. 근데 이제 오셨는데 너무 심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짝 이제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그 저희 도구가 있으니까 살짝 졸린 상태로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환자가 오히려 치매 환자한테 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선망 증상 같은 게 나타나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한 2번을 못했죠. 네, 2번을 못하고 이제 2차 수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막 알레피어스 임플란트가 실패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난감합니다.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런 분들 가끔 보면 산부님이 뒤에 와가지고 머리 쥐어받고 가기도 하는데, 그럼 막 더 화내고 막 그러는. 어쨌든 지금까지 마무리 못 해드린 분은 없어요. 다 마무리 해드리긴 했고,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인데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죠. 모든 카드를 다 써가지고 해봐야죠. 그런 분도 있지 않았어요? 1분마다 뭐 화장실 왔다 갔다 막 했던 분들 있었던 것 같은데? 있죠. 그러니까 치마를 입지 않은데 심하려 하시는 분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난감하지. 왜냐하면 그 나름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그때 보호자가 좀 필요해요. 보호자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몇 번은 같이 갔다가 이제 좀 합시다라고 해서,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죠. 그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협조도가 낮으신 분들은 수면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치매 환자라서 조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의식과 진정법 자체가 엄청 좋진 않아요. 예, 그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 미다졸라만 쓰는 경우에 기량작용이 있어서 해도 바로 깨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망 혹은 역설 반응 같은 게 심하게 나타나도 약을 넣으면 바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치매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좀 센 약을 쓴다든지 그런 역전제가 없는 걸 쓰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집에 가서 갑자기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되게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의식과 진정법을 쓰더라도 용량을 조금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이 있는 분들한테는 막 권하지 않고 그 용량도 절반 이하로 해가지고 그냥 살짝 졸린 상태 혹은 약간 진정된 상태로만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죠. 임플란트가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는 일단 최대한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어떻게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식사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기능의 회복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치아 2개만 있으면 되는 건지 1개만 있으면 되는 건지 다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만족하는 게 본인이 표현을 잘 못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자가 기본 목적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환자처럼 따님분들이 이제 기왕 하는 거 이쁘게 하자라고 했던 그때 만족도가 높죠. 엄청 높아요. 치매 환자라고 이쁜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최소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 주자가 목적. 그럼 특리로 잘 쓰고 있다면 문제 없죠. 잘 쓰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다 빼버리지 계시기 때문에 잘 쓰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치과 와서 그냥 치과에 한번 놀러 온다, 바람 쐬러 온다 생각하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 한번 덜어드리는 거니까. 강요하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뭐 억지로 붙잡고 하는 거 전혀 없고, 그냥 와서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또 데리고 가서 이게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 하더라도 설마 그래도 식사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얘기 한번 듣는 게 얼마나 또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치과를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봐주는 치과가 많이 없죠. 근데 우리는 봐주니까 뭐 우리 병원에 치매 환자가 넘쳐나더라도 봐드릴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